이건 진짜 내일부터 바로 써보시면 공부 효율이 달라진다는 게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뇌를 200% 풀가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인데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세타파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뇌에서는 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뇌에서도 계속 뇌파가 나오고 있어요. 뇌파의 종류에는 델타파, 세타파 등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타파라는 거예요. 이 세타파라는 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뇌파입니다. 세타파는 주로 기분이 좋을 때, 설렐 때, 두근거리면서 호기심이 강해졌을 때 나오는 뇌파예요. 근데 이 세타파가 공부할 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몰입이 2배로 되면서 엄청난 각성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타파는 과학적으로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해마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을 2배 이상 늘려요. 이 세타파가 나올 때 들어왔던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에 들어왔던 정보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세타파를 발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세타파가 나올 때 공부를 하면 세타파가 나오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10배 이상까지도 더 많은 기억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이나 스포츠 선수의 기록 같은 거는 뇌리에 깊게 박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세타파를 어떻게 공부할 때 나오게 만들까요? 공부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공부는 재밌다라고 암시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듣자마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단순히 태도를 바꾸는 것 하나만으로도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하는 공부는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세타파가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진짜 100% 동의하고 저도 많이 느꼈었던 게 제가 수능 9호 공법과 관련된 책인 9길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대화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화하는 태도로 읽어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어 강사들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반응해서 읽어라,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진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으면 글이 정말로 재밌어지고 그때 우리의 뇌에선 세타파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타파가 나오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든 몰입도가 증가하고 그 공부에서 배우는 양이 머릿속에 2배 이상 강하게 박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세타파라는 걸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부를 즐겁게 하자, 이 공부는 지금 재밌는 거야, 왜 이런 거지? 라고 의식적으로 호기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태도가 공부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거죠. 이건 정말 3초만 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만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아침 공부를 하기 전 내가 지금 하는 이 공부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라고 머릿속에 암시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시를 걸어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법 중 하나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이나 텍스트에 왜라고 의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왜 그런 거지? 그렇게 왜라고 의문을 품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전체의 개념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가 왜라고 생각하고 흥미를 품고 하다 보면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공부 효율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슬펐던 일이거나 재미있었던 일일 확률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감정을 자극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추억이라는 단어로 부르곤 해요. 우리가 추억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리 뇌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왜냐면 편도체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이에요. 편도체라는 것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랑 공부 효율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정보들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정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시시대 때는 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정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잘 기억했어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엄청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답을 바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감정의 폭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답지를 바로 봐. 그러면 그냥 이거였네 하면서 별로 감정의 동요가 없어. 근데 내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3, 4일 동안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답지를 봤어. 그러면 내가 이 단순한 생각 하나 때문에 못 풀었다라는 게 확 깨닫게 되죠. 그 순간에.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유형을 막 100개, 200개 푸는 것보다도 그냥 답지 보면서 그 순간에 딱 한 번 감정에 강하게 각인되는 게 내가 그 실수를 다시는 안 하게 될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나 발상력 같은 게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학
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말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국어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상 모의고사 해설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글을 읽어보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거나 해설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감정이 동요가 되고 뇌리에 강하게 박힙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당장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수능 날까지도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현명하게 감정을 이용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미지화라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제가 9일만에서도 글을 읽을 때 반드시 이미지화를 하면서 읽어줘라 라고 말을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어떤 공부를 하든 막 수학 같은 건 조금 어렵지만 탐구 같은 개념을 학습해야 되는 과목을 배울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미지화를 했을 때 감정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와 현실 속 이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보는 걸 우리가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단지 뇌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인데,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배우는데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11시 40분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나서 묵념을 올리는 순간을 노려 윤봉길이 단상으로 접근해 5m의 근거리에서 물통 폭탄을 투척. 이 물통은 시라카와 대장하고 노무라 중장 사이에 떨어져서 폭발하였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머릿속으로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미지화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의 두근거리는 마음 상태와 표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물통을 던지기 직전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최대한 이미지화를 해주면서 읽으면 내가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감정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뭐 어떻게 항상 이미지화를 하냐, 이미지화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되는 부분이라도, 되는 문장만이라도 이미지화를 해주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국어 공부를 할 때는 특히나 이미지화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글에 흥미가 실리고 글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더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부할 때 뇌의 효율을 빠르게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세타파를 나오게 하는 거. 세타파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재밌다라고 계속 암시를 걸어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편도체를 활성화시킨다. 감정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서 해설지를 봤을 때 깨닫는 그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뇌리에 강하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화. 우리 뇌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와 현실 세계 이미지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만들어낸 이미지라 하더라도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감정을 증폭시키면서 하는 공부는 훨씬 더 뇌리에 깊게 박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미지화를 해주면서 편도체를 활성화시킨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항을 바로 이 영상을 본 다음부터 바로 써보세요. 분명 체감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